월간조선 정혜연입니다.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이번에 끝난 도쿄올림픽의 히로인은 당연히 배구의 김연경 선수였습니다. 비록 메달 획득에 실패했지만 여자 배구 선수들이 보여준 패기와 집념에 많은 국민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세계적 스타인 김연경이 당연히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배구협회가 김연경 선수를 인터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마디 해라, 감사의 미사를 강요하는 모습을 보여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정혜연 TV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 인터뷰를 봤습니다. 보셨죠?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그때 그 기억나세요? 저 아마 월드컵 때였는데 우리가 멕시코한테 아마 졌을 때였을 네.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월드컵을 보면서 네. 손흥민 어딨어 손흥민 막 그래서 막 네. 울면서 네.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나온 모습이 떠올랐는데요. 아니 뭐 이 대통령이 칭찬해 주는 게 국민들도 다 칭찬해 주는 거 아닙니까? 뭐 굳이, 아니 예. 우선 제가 드는 의문은 김연경 선수한테 우리가 감사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고마워해야지. 네. 일단 김연경 선수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왜 감사해야 되는지 일단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여자 배구가 4강에 올라가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한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뭘 했기 때문에 네. 이 선수에게 이렇게 강요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뭐 사실 이건 문재인 대통령 잘못은 아니에요. 네. 이런 뭐, 질문을 한 그렇죠. 배구협회 관계자가 잘못인 그렇죠. 거죠. 예.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배구협회 관계자를 보면서 떠오른 생각이 있습니다. 그 알아서 긴다라는 표현 아마 아실 겁니다. 네. 물론 뭐 그 배구협회 관계자가 문재인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지, 네. 아니면은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지지자인지. 특히 뭐 대깨문인지, 네. 뭐 아니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특히 배구와 관련해서 뭐 얘기를 한 거를 뭐 누구 사람을 통해 전해 들었는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전혀 납득이 안 가잖아요. 네. 제가 왜 이걸 보면서 알아서 긴다라는 생각이 들었냐고 말씀드리냐면요. 그 최원목 교수라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분 멘트 때문에 제가 그런데요. 이분이 그 조국 사태 때 시국 선언을 주도한 분입니다. 네.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공 교수 모임 홈페이지를 통해서 네. 이대로는 안 된다. 정교무라고 하죠. 그죠? 네, 그래서 그 시국 선언에 서명한 교수가 한 11,000명. 근데 이때 집회 맨 앞줄에서 조 장관을 이제 비판했던 분인데요. 네, 조국 전 장관이요. 네. 예. 근데 이분이 원래는 우파 뭐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개혁 성향의 법학자예요. 네. 아직도 노무현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하고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상대적으로 이제 연령대도 좀 젊으신 분이고, 근데 제가 이분을 만날 일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잘못한 게 뭐 너무 많아서 말할 수도 없다 그러면서 이분의 눈에 제일 들어온 거는 공무원 등 말단 공무원까지도 눈치 보는 사회를 만들었게 했다. 그리고 자르니까요. 요번에 뭐 자르니까. 문체부 차관도 문재인 그렇죠. 대통령한테 뭐라고 했다가 파면됐는데 결국에 그 파면이 잘못됐다는 결정이 그렇죠. 법원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자,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장 차관은 좀 이해가 돼요. 최 기자 다 알다시피 우리 무슨 인수위 가면은 네. 맨날 이렇게 각 부처의 차관들 막 진짜 무슨 한마디라도 들으려고 막 그러잖아요. 네. 장 차관들은 좀 이렇게 그 정권에 따라서 뭐 좀 좀 뭐 누가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좀 자기 안위와 상관이 있겠죠. 그런데 정부 부처의 일개 사무관, 네. 무슨 과장, 행정관 이런 사람들을 사실은 뭐 정권이 바뀌어도 잘릴 리 없는 거잖아요. 이제 정권이 바뀌어도 잘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문재인 그렇죠. 정부가. 근데 이 정권이 네. 처음 보여줬잖아요. 처음 보여줬죠. 이게 바로 며칠 전에 나온 그 바로 한민호 전 문체부 국장입니다. 네. 아까 최 기자 얘기처럼 한민호 국장이 뭘 잘못했나 보니까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다. 네. 그것도 무슨 개인적으로 어떤 무슨 명예훼손을 억지로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네. 뭐 소득주도 성장 뭐 이런 거 잘못했다고 비판했더라고요. 이거를 그 개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올렸는데 네. 이거를 국가공무원법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네. 파면을 시켰더라고요. 네. 근데 근데 이게 공무원법 성실 의무, 아니 근무, 이거 성실 의무는 근무를 무슨 예를 들어서 잘못했거나 무슨 뭐 문제를 일으켰거나 이런 거잖아요. 품위 유지는 뭐 다 갖다 붙이면 되는 거고 네. 솔직히. 그런데 이게 한민호 국장이 자기 개인 소셜 네트워크에 그것도 너무 만천하에 드러난 뭐 소득주도 성장 이런 거 계속하면 안 된다 이렇게 쓴 게 이게 무슨
뭐가 품위 유지와 상관이 있다는 그러니까 거지? 이제 문재인 정부가 한 것처럼을 다 이제 정권 바뀌어서 대입을 하면 파면될 공무원 엄청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분들도 떨리겠죠. 그렇죠. 떨리게.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부정선거라도 해서 정권을 유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도 그렇게 눈 부릅뜨고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어떤 걸 할지 모르는 정부예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소송이 그래도 법원이 어쨌거나 행정심판 소송에서 1년 반 만에 무죄가 네. 아니라 이제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네. 선언을 했잖아요. 파면 취소 소송에서 파면 취소 소송 승소했죠. 네. 뭐 사실은 정년이 얼마 안 남아서 네. 뭐 다시 관가로 들어갈 것 같지는 않으시던데 어쨌거나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네. 아까 배구협회 같은 것도 그냥 아마 저는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볼 수도 있을 거고 뭐 안 보면 다행인데 뭐 그렇게 얘기해서 문비 요청해서 뭐 나쁠 건 없으니까. 근데 이 배구협회 관계자분이 좀 순진한 것 같아요. 정부하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네. 별로 안 남지 않았나요? 자, 이런 문화를 만든 거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최원목 교수도 지적을 했고 저희도 네. 마찬가지인데 이게 지금 비단 배구협회뿐만이 아닙니다. 이거 그렇죠. 배구협회 하면 일개협회고 네. 작년 저희 우리 재난지원금 받았을 네, 때 네, 작년 네, 네. 5월입니다. 네. 이제 벌써 이제 시간이 꽤 지났네요. 음. 이때 갑자기 느닷없이 기부를 하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때 당시에 기재부에서 과장급 이상 기부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자 그 옆에 있는 고용노동부가 또 눈치를 본 거예요. 저쪽에서 과장급 이상 했는데 우린 또 어느 급으로 해야 되지? 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과장 정도면 뭐 그분들을 네. 뭐 이렇게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굉장히 나라에 굉장히 뭐 어려운 일을 이렇게 아니 굉장히 중요한 의사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까지도 전부 다 이 장차관하고 똑같이 반납하라 그러면 거기다가 기재부는 작년 5월에 이 사실을 알리면서 보도자료에 자발적 의사라고 따옴표까지 쳤습니다. 강조했네요. 네. 네. 그런데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기재부가 과장들을 모아놓은 다음에 기부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혹시 있겠느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질문을 듣고 기부 안 하는 저는 기부를 안 과장들이었어요.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문제는 비단 관가에서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공무원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눈치 보기에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삼성 뭐 특히 작년에는 또 좀 뭐 사안이 걸리는 게 있었죠. 임원급 이상 기부를 한다. 네. 자 그렇게 되니까 이번에는 공기업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공기업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또 공기업 한국수력원자력 무슨 뭐 국토정보공사 다 공기업 산하 또 다 들어간 거예요. 이번엔 또 급여 반납한다. 네. 코로나 분담 차원에서. 근데 되게 웃긴 게 이거 애초에 준 게 지역 뭐 살리라는 거였잖아요. 뭐 소고기 그렇죠. 사들자 네. 지역. 그럼 여기 세종시에 있는 세종시의 자영업자들은 여기 살지 말란 소리입니까? 이 공무원들 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기부하면 돈 안 쓸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선별지급을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선별지급을 반대하면서 네. 전 국민이 다 받아야 된다라고 네. 해서 다 줘놓고서 네. 줬다 뺏는 거 아니에요. 줬다 뺏는 게 더 열받지 않나요? 솔직히 뭐 자기 열심히 공부해갖고 공무원 된 거 아닙니까? 자기 더 열심히 살아갖고 대기업 간 거 아니에요? 물론 중소기업 다니고 한 사람이 열심히 안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고 대기업이 됐다는 거는 뭐 자기도 꿈을 안고 이렇게 일반 국민처럼 열심히 살았다는 얘긴데 그런 사람들한테 줬다 뺐으니까 이게 다 모아놓고 나서 뭐 기부하지 않은 사람이 있냐고 우리 회의할 때 다 모아놓고 뭐 여기 뭐 수뇌부한테 불만이 있냐 뭐 이런 진짜.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 눈치는 보게 돼 있어요. 일단 근데 뭐 보게 되는 물론 제가 지역권을 뭐 딱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일단 대통령 임명하는 사람들 뭐 눈치 보겠죠. 예를 들어 과거에도 있었잖아요. 뭐 금융권 수장들 볼 수 있어요. 뭐 장관들 뭐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단들까지도 이 문화가 계속 내려와서 이 문화 이렇게 다 되면요. 실제로 그러고 문체부 국장 잘랐잖아요. 네. 이런 문화 이렇게 쌓이면 대통령 바뀔 때마다 무슨 한마디라도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뭐 요번에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 뭐 한마디 할 수 있는 정권이 들어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민주당에 뿌리를 둔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정말로 말 못하는 사회가 된다. 저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게. 북한 좀 떠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많이 떠오르죠. 많이 떠오르는데 이제 뭐 북한과 연결하기조차 지치는데 네. 사실 이렇게 우리 정 기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말단들까지 눈치 보는 사회를 만든 거
그리고 또 이제 뭐 언론 네. 뭐 징벌법 네, 그렇죠. 다 이제 입을 막는 거예요. 자기네들 좋은 소리만 듣겠다고 하는 건데 좋은 소리만 듣고 싶으면 좋은 일을 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자, 공무원은 저희 문재인 눈치 보고, 선관위는 사법부 또 정권 눈치 보고, 네. 문재인은 북한 눈치 보고. 네. 이게 도대체 이 사슬이 도대체 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정권 눈치 볼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